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네오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네오셈 아주 시원합니다. 요게 지금 움직임 오늘 상한가를 좀 쳤는데 내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미리 좀 브리핑 좀 또 드리려고 가져왔고, 요거 뭐 짤막하게 홍보부터 하고 가면은 이미 이 관심 종목으로 멤버십 분들한테는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서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거를 꼭 올려드렸는데 오늘 쫙 쳐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왜 내가 이걸 관심 종목으로 봤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다음에 흐름들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변수 포인트들까지 싸그리 체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적인 부분들이랑 밀어서 살펴봤었을 때 저평가를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드려 보면서 거래량이 최대치를 한번 뽑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올해 이게 쉽지 않은 파동이고, 사실 신고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원래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파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건드린 것조차도 이상한데 거기서 지금 최대치 거래량을 한번 뽑아놓은 걸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높이값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이 흐름 태우면서 올라가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좀 돌파 시도를 좀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멤버십 분들한테는 따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올린 거예요. 이거 한 달 전에 이미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매주 좀 올려드리면서 브리핑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기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말이 안 되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 진짜 최대치 거래량을 찔러보면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찔러봤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파동인데,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제가 사실 세력이란 단어를 붙이는 걸 싫어해요. 제가 잘 얘기 안 하죠. 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빗대서 생각을 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차용해서 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자본시장에서는, 이 주식시장 특히나 이 완전히 자본의 꽃이죠. 자본시장의 꽃이지, 주식시장이. 여기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죠. 솔직히 간단하잖아요. 뭐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거래량은 봐봐요.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샀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팔려고 여기 위에 내놓은 물량들 산 거잖아요. 맞잖아. 그럼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판 거네. 맞죠? 그럼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얘기고, 그 흔적의 양이 많았다라는 건 교환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판 쪽과 산 쪽이 있을 거란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세력이라고 부르는, 뭐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산 걸까? 아니면 판 걸까?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최고치 거래량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최고 가를 건드리면서 나온 거래량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판 거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작살나는 파동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은 요게 터지고 나서 눌림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힌트를 줬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 재무 상태예요. 재무가 지금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이게 보니까 지금 이때 삐끗했었을 땐 별로였지. 이때까지 별로였는데 갑자기 2020년도서부터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흑자 랠리 계속 유지하고, 최근 추이는 또 다시 매출액도 그렇고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면서 가고 있다는 게 두 눈에 딱 봐도 보이죠. 이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적장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 얘가 뭐 과거보다 지금 못난 부분이 있나요? 뭐 못난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완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 어쨌든 주가가 이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항상 파동을 그리죠. 저평가에서 고평가, 고평가에서 저평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찔러봤다라는 거 뭐고요? 가진 못했어.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준비하고 이제 넘어갈 준비 해보겠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넘기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아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 볼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림도 제가 정확하게 그려놔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치면서 가는 그림을 완성을 시킬 것이다 라고 좀 올려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터트리는 그림들이 좀 나가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개 영상으로 전체로 다 다루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슈를 짚고 가야 되니까 그거까지 설명드리고 와서 바로 기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움직임이 이게 지금 최근에 반도체 테마가 엄청 핫해요. 제가 제주 반도체도 되게 많이 찍어드렸고 어제 뭐 SFA 반도체 찍어드렸고 뭐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 어쨌든 반도체 테마가 완전히 난리가 났고 진짜 미친 듯이 상승나고 있고, 미증시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미국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 찍고 좀 난리도 아닙니다. 반도체 쪽이 지금 왜 그렇게 난리가 아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죠. 뭐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엮여 있고요. 뭐 사실 안 엮여 있는 걸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어쨌든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고, 기본적으로 AI 쪽이랑 또 엮이다 보니까 더 부각받는 것들도 있고,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받고 있는데, 네오셈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었냐? 이 CXL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사를 한번 읽어는 보죠,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 CXL이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네오셈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관련 장비를 일찌감치 개발했다. 이게 CXL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찌감치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저런 재무 상태 만들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지금 이게 이제 뒤늦게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컴퓨터 익스프레스. 이 발음이 어려워요. 익스프레스 링크가 이 CXL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HBM에 이어가지고 시장 판도를 뒤집을 기술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오셈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를 상용을 했죠. 이미 지난해 했어요. 이미 준비 끝났다. 일찍 일어난 새가 이 먹이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꾸준히 연구 개발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얘기 드렸죠. 이런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CXL 기술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오셈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HBM도 사실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돼서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기 우상향 곡선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좀 과하게 상승이 나온 좀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테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HBM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시세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CXL로 넘어와가지고 좀 슈팅을 이어주고 있는 소테마. 마치 우리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테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백신 테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격진료 테마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올라가듯이 이제 HBM 말고 이런 CXL 같은 경우에도 다음 돌림턴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시장 판도를 뒤집을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 전망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도 뛰어들고 뭐 하이닉스도 뛰어들고 CXL을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올려드렸고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이랑 이제 모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여기서 이 미친 거래량을 뽑았던 자리, 요 자리에 이제 지금 도달했고 상한가인데 아마 내일 갭상승 치면서 시작을 하겠죠. 상한가를 치면 보통 갭상승 시작해서 움직일 확률이 저는 거의 한 90%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요건 충족을 해야 돼요. 시간외가 빠졌다라든지 이러면 못 갑니다. 만약에 뭐 미증시가 야간에 대폭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 경우라면 좀 못 가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 어떤지.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면은 시간외가 빠지는 적이 없죠. 끝까지 지켜냈죠. 이런 경우는 우선 합격이고요. 그리고 근데 미증시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야간에 오늘 PPI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또 12월이라서 변동성도 되게 클 겁니다. 이게 약간 변수 요인이긴 한데 미증시가 그냥 평범한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해도 갭상승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어랑 싸우게 되겠어요. 갭상승을 치면 여기에 있었던 물려있는 이 엄청난 매물과 싸워야 될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 게임 오버예요. 미친듯이 대슈팅 대상승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를 못 제끼면 결국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야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오늘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와줬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의 확률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끝까지 말아놨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 어차피 이 정도면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매물의 양이 과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제가 아까 전에 1대1 물물교환이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매도세랑 매수세 간의 교환이에요. 매도세도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의 다 와서 똑같은 자리 똑같이 건드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다 줄었네. 이거 무슨 얘기죠? 아직까지 전보다 매도세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매도세가 전보다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매물의 양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돌파 가능성도. 근데 여기서 변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구간에 도달하면서 진짜 싸움이 한번 벌어질 거예요. 갭상승 쳐놓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를 뛰어넘기 전에, 여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었다라 하면 뭐 5원, 10원 돌파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격 벌리면서 넘어간 정도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넘어가기 전에 거래량이 너무 크게 나와. 이거를 막 뛰어넘어요. 돌파도 안 나왔는데 이게 꼬리가 막 달리면서 시간 지체하다가 이게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물량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한번 뺐다 가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매도세가 다시 늘어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치는데 봐도 돼요. 더 봐도 되는데 여기서 쫙 늘어나. 이거 쫙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늘어나기만 하겠지. 근데 여기서 똑바로 돌파치면서 쭉쭉 위로 올리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꾸 꼬리 길어지면서 갈 듯 말 듯 거리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다?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갈 가능성, 바로 갈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훅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익절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욕심이 난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버텨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절 더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런 그림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하고 다시 타점을 잡겠다라고 하면 전량 익절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익절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런 그림 안 나오고 그냥 쭉쭉 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기대값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제가 봤었을 때 이 정도 큰 박스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요. 최근에 만든 이 파동이 하나기 때문에 이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저 고점 대비 한 90% 정도 파동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6,500원 기준으로 90% 잡으면 대략 11,000원부터 12,000원 정도까지죠. 12,000원까지는 좀 높고요. 2배가 안 되니까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약 2배 정도 파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정도 파동 그대로 넘길 겁니다. 항상 이런 그림들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거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 이 정도 파동만큼 올라가는 게 보통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힘만큼 넘어가게 됐었을 때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응 잘 보고 계시다가 넘어가면 그 다음 목표가 11,000원까지 보는 거고요. 약간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실패하게 되면은 한번 뺐다가 가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싫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전량 익절 혹은 절반 익절이라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진짜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안 와. 그러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가세요. 중요 자리인 거라는 건 확실하죠.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돌파하면 대박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냥 깔끔하게 반절 털어버려요. 지금 자리 포함 그냥 털어버려요. 내 갭상승 뜨면은 우선 미련 없이 그냥 과감하게 던져. 절반 던지고 남은 물량 보고 있다가 남은 물량이 가주면은 11,000원까지 가면서 땡큐 하면서 먹는 거고 못 가줘도 내 본전 밑으로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수익 어느 정도 튕겼죠. 지금 저는 여기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 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수익이면 나머지 어차피 50% 챙긴 거 있겠다. 나머지 물량 끝까지 버텨봐도 내 본전만 안 건드리면 끌고 가는 거고 건드려도 정리해버리면 여기 플러스 여기 0원 합치면 플러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보신 생각으로 대처를 해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혹시 실패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번에 안 꺾여요. 잘 반등 자리 줍니다. 반등 자리 주면 거기를 또 다시 한번 안전벨트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뚫린 선에서 홀딩하는 게 또 가능하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테마인 거 분명히 맞고 재무적인 부분들 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전 장기적으로는 결국 나중에라도 돌파는 이번에 좀 제일 베스트고 안 나와도 가지 않을까라고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드리려고 올려드린 거니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성향대로 잘 계획대로 해가지고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낮에는 사실 요 네오셈은 추가로 좀 브리핑 드렸거든요. 뭐 다 올려드리긴 조금 그렇고 요 추가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멤버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